안녕하세요. 오늘도 치치쌤의 치치쌤입니다. 여기는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고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모두 하원한 상태이고, 저는 오늘 연장과 선생님께서 백신을 맞으셔가지고 제가 오후에 대신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친구들이 하원을 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오늘 고민 사연은 조금 길어서 제가 컴퓨터로 보면서 사연을 읽을 건데, 사연이 많이 긴데 제가 조금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1년 전부터 고민을 하고 계셨대요.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보고 구독하고 사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어린이집에서 담임으로 반학기 그리고 중도퇴사하다가 다시 같은 원에 들어가게 돼서 보조교사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아예 나와서 2018년 유치원으로 들어가서 방과후 교사로 19년부터는 전교사로 지금까지 근무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에서 방과후 교사를 하시다가 19년부터 전교사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처음 제가 유아교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단지 아이들이 좋아서였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현장은 정말 엄청나죠. 대학 졸업 후 현장 나와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좋다는 이유로 전 계속 이 작업을 해야겠다 마음 먹었죠. 하지만 그런 마음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유치원은 다른 원보다 행사가 엄청 많아요. 물론 처음 입사했을 때 당연한 거야, 행사 당연히 준비해야지, 모든 것이 다 맞다고 여겼죠. 행사가 많을수록 야근하는 날도 많았어요. 집에 오면 새벽 1시에서 2시일 때도 많았고, 씻고도 오면 3시, 더군다나 아침 일찍 버스를 안 타면 늦기 전에 새벽 5시엔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됐어요. 이 모든 게 2년간 너무 당연한 거라 생각했는데, 저랑 같은 일을 하는 친구들은 저의 이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면 왜? 굳이? 이런 말들을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학교뿐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에선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었고, 전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이 시기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밖을 돌아다니지 못해 스트레스, 우울증이 생겼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면서 영상을 찍을 때 저를 보는 시선들, 뭐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전 정말 자존감이 낮아졌고 자신감이 점점 없어졌어요. 더군다나 제 반 아이들이 귀엽긴 해도 제가 감당을 못해서 스트레스 받는 날이 엄청 많았고, 오후가 되면 갑자기 숨이 턱 막히거나 숨 쉬는 게 힘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일에 대한 제 능력치 등 모든 것들이 저를 압박해왔고, 왜 이거밖에 못하지? 하는 생각들을 늘 하니 숨통이 조여왔어요. 무엇이든 완벽하게 못하면 주위에서 보는 시선은 아마 2년 동안이나 있었는데 왜 못하지? 일 테니까요. 그래서 전 심리적으로 불안했고 우울증도 심해져서 심리상담을 받아볼까 고민도 했어요. 이번 연도까지만 하자 결심하고 교사 상담 때 퇴사를 결심했어요. 이유가 안 맞는다고 말씀드렸더니 원감님께서 일이 맞아서 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자기도 늘 간두고 싶다는 생각한다. 하지만 선생님 잘하고 있다.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부모님들과의 상호작용 등 문제없이 잘하고 있지만 너무 맞춰주려고 하면 선생님이 힘드니까 그 마음은 조금 덜어도 좋다면서 얘기해 주셨죠. 결국 올해도 근무하고 있네요. 하지만 제가 퇴사를 밝히면서 일에 대한 의지는 거의 없어졌어요. 잘하려고 해도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젠 지쳐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버티면서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은 정말 분위기가 좋거든요. 아무튼 제가 이제 계속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스트레스, 일에 대한 자신감, 낮은 자신감, 낮은 능력치, 더 잘해야지 하는 요구에 대한 압박감이에요. 알림만 뜨면 심장이 조마조마해지고 올해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번에 일정 연수 가는데 그만두기에는 눈치 보이고, 그런데 계속 근무하자니 원해서 원하는 거를 제가 충족시키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이니 미치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관계는 어떠한가? 그랬더니, 문제사항이나 컴플레인은 전혀 없다고. 다른 반에 비해 컴플레인이 전혀 없다고 할 정도니 힘든 건 전혀 없다고 하시네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 직업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간다고, 지쳐가는 절 볼 때마다 퇴사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컴플레인 때문에 회의감을 느끼신 건 아닌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 직업을 정말 나랑 맞나? 라고 조금 회의감을 느끼시는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다고, 이게 원감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원감님이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의 그 분위기나 이런 것도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 보면은 선생님이 잘하시니까 동료 선생님과도 잘 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지 라는 생각과, 그리고 실수를 절대 용납을 못 하시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실수를 해도 내가 이거 실수해가지고 피해를 가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들 나 어떻게 볼까? 이렇게 고민을, 걱정을 많이 하셔서 아마 그런 걱정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초임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실습 선생님들께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실수는 누구나 한다.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게 사람들이 실수를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든 순간을 이제 모면하려고 변명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저는 변명하는 게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실수한 거를 그냥 충분히 그냥 실수를 했으면 그냥 그 인정을 하고, 빨리 인정을 하고 실수를 다시는 안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그 실수가 계속 반복하면 안 되겠죠. 2번까지는 그러다 쳐도 막 4번, 5번 반복하지는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실수에 너무 내가 실수를 했어, 난 정말 왜 이럴까 하면서 너무 그거에 너무 깊게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연 중간에 보시면 이제 더 잘해야지, 왜 이거밖에 못하지, 왜 완벽하지 못해 라는 생각을 해서 하신다고. 완벽하게 못하면 주위에서 보는 시선, 2년 동안 있었는데 왜 못하지? 저는 오히려 2년밖에 없었으니까 못하지 않을까요? 못할 수도 있죠. 한 10년 있으신 분도 아니고. 그리고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10년 차인 저도 실수를 하고, 원장님들도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원장님들도. 네. 그런데 아직 2년 차밖에 안 됐으면 당연히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실수에 대해서 너무 압박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실수를 했을 때 뭐 크게 혼난 적이 있다거나 그러셨나? 누구나 해요, 실수는. 근데 그 실수를 이제 약간 부작용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느라는 게 아니라, 누구나 실수한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실수를 했구나, 다시 또 다음에 했을 때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하루하루 한번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내가 오늘, 저는 예전에 일기를 썼을 때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 뭐지? 내가 오늘 잘한 거. 정말 하루에 정말 잘한 게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오늘 몇 번 아이들을 몇 번 안아줬다. 아니면 내가 오늘 행복했던 순간. 정말 행복했던 순간이 단 한 순간이라도 없었으면 그냥 오늘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것도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네. 그런 거 일기를 쓰셔가지고 그냥 내가 오늘 잘했던 거, 그리고 못했던 거라고 하지 말고 조금 아쉬운 거, 그런 거를 하루하루 이렇게 써보시면, 이거 한번 일기 보면서 내일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쉬운 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고. 전 그런 것도, 제가 출근하기 전에 항상 즐거운 음악을 들어요. 너무 막 우울한 발라드 이런 것보다 즐거운 댄스 음악을 들으면 뭔가 마음적으로 심리도 좀 신나고 이래서, 저는 출근하기 전에 댄스 음악을 듣고 또 기도를 하거든요. 제가 출근 전에. 저 기도 정말 잘 안 하는데 출근 전에 항상 기도해요. 오늘 사연이 저는 조금 오래 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런 기간이 이렇게 온다고 해요. 369로 해가지고 3년차, 6년차, 9년차의 퇴사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본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생활을 했을 때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때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